질문을 듣다 보니까요. 대통령이 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출마의 생각도 있으십니까? 출마를 한번 했었죠. 예. 5년 전에 제가 좀 그 장미 대선에 출마했었고요. 19대 대선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네. 다시 한번 좀 그 국민들께 그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과 민족 전략으로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국민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짜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여러분들, 그 준비된 통일 대통령 후보 이경희 대표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내가 통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간단한 출마의 변을 좀 한마디 해주시는 건 가능하실까요? 짧게. 네. 예. 지금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왜냐면 정치가 너무 진영 정치로 가면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합세해서 너무 편가를 위로 가고 있어요. 남북 갈등도 너무 헤쳐나가기엔 너무 힘든 산인데 남남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 추세입니다. 국민 통합을 만들고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기성 정치권의 그 부패하고 무능한 그 부패 덩어리를 쓸어내고 새로운 인물, 젊은 경제 대통령 그리고 젊은 통일 대통령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통일한국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갑시다. 와,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말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다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요. 핵심 공약을 몇 가지 들려주시면 우리 유권자들이 더 마음이 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후보들과 달리 통일을 특화되게 33년 동안 쭉 준비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공약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저희는 그 경제가 먼저다라는 그 공약이 있습니다. 경제 그리고 청년 통일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경제정책 이제 그만 국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경제정책 이제 시작. 그래서 친기업정책, 감세정책 그리고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의 행복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끔 청년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깨 쫙 펴고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통일 얘기하지 않죠. 통일을 주장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북한이 있는 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느끼지 못하고 남남 갈등을 통해서 갈등만 있죠. 이제는 이 남남 갈등의 구조를 혁파하고 통일한국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남남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 분단 위기를 통합해서 저 이경희가 그리고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자,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언뜻 제가 이경희 대표의 저서를 보다 보니까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시아 공동체 설치 주장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통일 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지금 그 유럽이 그 수천 년 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잘 살죠. 그 국경도 없이 자유롭게 유럽의 시민으로서 EU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럽 대륙이 한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중일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죠? 맞아요. 대승적으로 한중일이 연결되면 얼마나 한중일의 시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커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게 유럽과 같은 어떤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한중일 외교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이 아이디어, 이 공약이 저는 아시아인으로 여러분들한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인인 저에게 아시아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대통령 후보는 없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대통령 후보는요, 솔직히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웃나라 관심도 없고요. 어쨌든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표만 구해가지고 권력만 쟁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경희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통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이 답이다. 이분은 정말 통일이 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는 통일이 진부한 컨셉으로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시아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이경희 대표와의 그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인데요. 통일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좋다라는 뭐가 있을까요? 통일은 경제죠. 일단은 민족사적 그 통일 당위성이 있고 인도주의적 당위성이 있고 헌법상 과제라는 이런 그 많은 그 통일의 당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분담 비용이죠. 대한민국의 60조 원의 국방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해서 그냥 육로로 자동차나 그 철도로해서 중국이나 유럽을 그냥 다닐 수 있는데,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는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 물류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을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을 가보지도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이에요. 남북한 애정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 활용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이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일한국 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통일한국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거대한 정당들의 기득권 후보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이 지금 5,200만 국민들이 이 우리의 영상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바꾸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뚫고 나가서 통일한국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통일한국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경희 대표께 한번 여쭤뵙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좌우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좌판에 우판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옷을 네. 입히는 것은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저는 뭐 경제 부분에서는 또 안보 부분에서는 보수로 보일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진보로 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 파입니다. 네, 저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집권을 하시면은 네. 제일 먼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책에도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오, 매주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솔직히 통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오. 약해요. 나중에나마 2일, 3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통일을 안전하게 끝맺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요, 특정 정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상회담 바라보면서 통일맨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정상회담을 했었다면 적어도 어떤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뭔가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 정상회담들이 이벤트성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그 정상회담 할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부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 회담 결과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또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주제로 만나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통일한국당은 이번 대선을 겪은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반드시 수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수권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일한국당은 이렇게 권력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속 가능한 그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한국을 바라는 많은 국민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정당으로서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우리 작년에 2021년에 창당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권을 하면 제일 좋고 수권이 안 되더라도 통일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당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또 지방선거 대선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는 그런 정당을 꼭 만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서 정치 지망생, 정치 신예를 키우고 뒷받침해줘서 그래서 많은 지자체장, 많은 지방의원, 많은 국회의원, 많은 대통령들을 배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미국, 일본,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이경희 대표와의 첫 번째 만남 통통 인터뷰 마지막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인사말 짜잔! 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이 먼저다. 우와!